자, JSP 페이지의 액션 태그인데, 자, 우리가 그 액션 태그 에서 태그는 꺽쇠갈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액션 태그라고 해서 JSP에서 꺽쇠갈로 JSP 콜론으로 해서 뒤에 여기 include나 forward나 뭐 useB나 set property나 get property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 이름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액션 태그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액션 태그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S 페이지의 모듈화와 흐름 제어. 예. 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죠.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다음에 자, include 뭔가 포함하는데 요거는 include 이제 디렉티브 그 우리가 디렉티브 지시어 쪽에 있었죠. 그죠? 지시어 쪽에 페이지 지시어 뭐 이런 거 지시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이제 지시어 쪽에 또는 이제 include가 또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런 이제 개념이고, 요 액션 태그에서는 실은 이제 실행하는 걸 이제 바로 넘어가면서 실행을 해버립니다. 예,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름이 액션이잖아요, 그죠? 예, 액션. 예, 뭔가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이제 실행하는 넘어가면서 바로 그 제어가 넘어가면서 실행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 포워드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때 쓰는 거죠. 예. 자바빈 사용할 때도 액션 태그를 씁니다. 유저빈. 우리 클래스 만들어 놓고요. 예. 이거를 객체화해서요. 여기에다가 자, DAO라는 게 있고 DTO가 있죠. 우리 앞에서 뭐 용어 중에 DTO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필드가 있으면 get와 set가 있던 거. 예.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폼에서 서밋한 것을 다 담아서 다른 쪽으로 이제 전달을 할 때 요런 이제 유즈빈 사용해서 빈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set property나 get property 사용해서 값을 집어넣고 빼고 해서 다른 페이지에 값을 전달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을 볼 거고요. 그 외에 뭐 플러그인 뭐 이렇게 있는데, 자, include 액션 태그 하고요. forward 액션 태그.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많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액션 태그는 JS 페이지의 모듈화, 그 다음에 JS 페이지의 흐름 제어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액션 태그가 뭐냐?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의 제어를 이동시킬 수도 있고, 다른 페이지의 실행 결과를 현재 페이지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이제 앞에서 이미 다 이제 그 수업할 때 include 디렉티브 하고요. 요거 이제 include 액션 태그하고 차이점. include 디렉티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파편화되어 있는 소스를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텍스트 소스 코드를 완성을 해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재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컴파일해서 실행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요 액션 태그의 include는 요 페이지에서 어떤 페이지를 include 한다 하면 이 페이지로 제가 넘어가서 이걸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해서 실행된 결과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삽입을 하는 개념입니다. 요 차이죠, 그죠?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자바빈이라는 걸 이제 쓸 수가 있는데, JSP에서 자바 클래스를 쓸 수 있습니다, 그죠?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쓰는 방법으로 이제 자바빈 있고요. 값을 집어넣고 빼고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고 하기 위해서 set property나 get property라는 걸 이제 액션 태그를 사용해서 값을 이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뭐 여기 이제 액션 태그 종류 보면 형식이죠. 이거 보시면 되죠. JSP 콜론 include 있는데 앞에 JS 태그 꺽쇠갈로 나오고 JSP로 시작하면 이게 이제 액션 태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액션 태그는 다 이렇게 JSP로 시작합니다. 그죠? JSP의 액션 태그. 그래서 include, forward 많이 보셨고요. 이거 플러그인은 안 씁니다. 요거는 애플릿 할 때 쓰는 건데, 자바 애플릿을 실행시킬 때 쓰는데, 애플릿은 ActiveX 개념이기 때문에 안 써요. 예전에는
ActiveX처럼 흉내내기 위해서 없는 기능을 브라우저가 없는 기능을 프로그램 만들어서 덧붙이기 위해서 보통 플러그인으로 붙이기 위해서 썼는데 지금 안 쓴다고요. 자 지금 이제 유즈빈 이거는 이제 자바빈을 JSP에서 클래스를 객체로 생성해서 쓰기 위해서 JSP에서 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태그로 쓰기 위한 방법이죠. 굳이 태그 안 쓰더라도 JSP에서는요. 클래스를 객체 뉴 해가지고 객체 만들어서 쓰면 이제 똑같이 자바처럼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자바에서 객체 쓰듯이 그렇게 쓰면 되는데 이제 태그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set 프로퍼티와 get 프로퍼티, 값을 세팅 집어넣을 때, 값을 얻을 때 get 프로퍼티, 자 이거 이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모듈화 할 때, 자, 요 JSP 페이지에서 모델하는 include action tag를 쓰는데, 일단은 디렉티브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앞에서 또 차이점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include 디렉티브는 주로 조각 코드. 그래서 이게 삽입할 때 외부에 이렇게 소스 코드가 있어요. 자, 메뉴.jsp가 있고요. button.jsp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이트 만들 때 페이지가 한 30개의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상단에 다 메뉴가 들어가야 되고 아래쪽에 바텀에 다 회사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30개 다 전부 다 메뉴 넣고요. 회사 정보 넣으면 만약에 회사 전화번호 바뀐다. 이거 다 열어가지고 전화번호 다 바꿔야 되고 메뉴 바뀐다 하면 이게 30개 다 열어서 메뉴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소스 코드 다 똑같은 내용인데 각각의 파일 이렇게 집어넣으면 유지 보수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지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안 쓰죠.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나 스타일시트에 보시면 코드 재사용을 할 때 외부에 파일로 만들어 놓고 자바스크립트나 스타일시트를 불러와서 쓰는 거, 그죠?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include 디렉티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 일단 이런 이제 그 바디 그러니까 메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include해서 메뉴 부분과 바텀 부분을 한다 했을 때 디렉티브 방식은 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요 소스 코드에다가 붙여 넣기 하고 또 요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붙여 텍스트를 일단 만들고 끝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컴파일해서 실행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include action tag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jsp가 있다. 그럼 b.jsp가 있어요. 그러면 a.jsp에서 액션 태그로 include를 하면 일단 제어가 자 요 아래쪽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아래쪽에 실행 안 된 거 가 있는데 여기서 넘어가죠. 넘어가면 이 부분을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해서 실행 결과를 여기에다가 끼워 넣어줍니다. 끼워 넣어주고 그 다음에 a.jsp에 실행 안 됐던 부분을 맞아 다 실행을 해서 끝까지 실행하는 거예요. 방식이 좀 차이 납니다. 그죠? 그건 구별하셔야 되고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 그 자료 보시면 다 있어요. 그리고 실습 예제도 다 있죠. 그래서 include action tag는 페이지를 모듈할 때 사용하는데 이 얘기입니다.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태그 쓰는 거는 액션 태그는 꺽쇠 걸로 JSP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 뒤에 세부적인 명령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기 액션 태그고요. 일단은 이제 JSP include 액션 태그 이렇게 JSP include 해서 액션 태그 쓸 때는 이제 속성 페이지와 함께 쓰는데 여기에 포함될 페이지 끼워 넣을 페이지입니다. 그죠? 근데 b.jsp를 끼워 넣는다 하는데 소스 코드를 끼워 넣는 게 아니고 일단 제어가 넘어가서 b에 있는 거를 실행해요. 실행해서 결과값을 어떻게 끼워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출력 버퍼에 플러시 기능 뭐 true가 펄스 있는데 이거는 이제 됐으면 false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A의 중간에 이거 B를 부르잖아요. A의 중간에 처리한 내용을 이 메모리 출력 버퍼에다 쌓아 놓습니다. 그죠? 쌓아 놓고 B 결과값을 그 뒤에다 붙이고 마지막에 이제 또 A에 실행 들어있던 부분을 붙여서 한꺼번에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true로 보통 주는 게 아니고 요 밑에 설명이 있네요. 그죠? false로 주고 보통 이제 이렇게 합니다. true 줘버리면 A 위에서 중간중간 이게 위에도 한 덩어리 밑에도 한 덩어리 있는데 B로 넘어갈 때 이게 플러시가 이게 true가 됐으면 이 안에 거 다 없어지고요. 비워버립니다. 출력 버퍼 이때까지 실행했는 거 다 지워버리고 B로 넘어가서 이걸 또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에 JSP include 페이지에 포함된 페이지 여기 플러시 false로 해라 하는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속성 페이지와 플러시 include action tag 페이지 속성은 현재 페이지의 결과가 포함될 페이지명을 넣어라. 자 여기서 결과라는 용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복습 안 하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제 다시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결과가 이제 삽입이 되는 거고
플러시 속성, 자 포함될 페이지로 제어가 이동될 때 현재, 예, 요 A 페이지에 현재 뭔가 출력해 놓은 거 페이지가 지금까지 출력 버퍼에 저장한 결과를 처리한 방법을 결정한다. 그래서 include 액션 태그 할 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라? 요 플러시를 펄스를 해놓고 해라. 그래서 A에 있는 거, 자 처리 반 좀 해놓은 거예요. A1, 예, 처리하고 그 다음에 B 호출해서 include 액션 태그에서 실행된 결과값 여기 B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직 실행 덜 되는 거, 예, A2, 예, 요렇게 해서 요렇게 완성이 되면, 예, 플러시 하는 거죠. 다 모아서, 예, 출력을 하게끔 하려면 플러시 속성을 펄스로 주고 처리를 해라. 액션 태그, 자 include 처리하는 과정, 브라우저에서 자 요청을 합니다. 자 a.jsp죠. 자 여기 보니까 액션 태그 include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3쪽으로 넘어가겠고요. 예, 가면 요 B 코드를 일단 실행해서 요 결과값을 요 다시 되돌려 줍니다. 되돌려주면 요 부분에 끼워 넣기가 된다. 결과가 끼워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기서 소스 코드를 끼우는 게 아니라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 여기 이제 요게 A1이고요. 자, 요게 B고요. 다시 지우고 갈게요. 이게 끊을게요. 여기 호출하는 부분 기준에서 여기 점선 끊고요. 여기가 A1 코드가고요. 여기 A2 코드예요. 요 가운데서 여기서 B라는 코드를 호출합니다. 그죠? 그러면 A1에서 실행한 값이요. 출력 버퍼에, 자 출력 버퍼에 있는 브라우저로 한 자씩 보내는 게 아니라 출력 버퍼에 요 결과를 일단 쌓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A1 쌓아놓고요. 지우지 마라 하는 게 플러시를 펄스로 주시면 돼요. include 있을 때. 그래서 플러시 펄스로 주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버리지 않고요. 그대로 놔두고 B.JSP로 넘어가서 B.JSP 실행하죠. 그러면 실행한 결과를 어디에? 예, 또 출력 버퍼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런 다음에 B.JSP 실행 다 끝났으면 어디로 제로 넘어갑니까? 다시 A1에 요 영역까지만 실행이기 때문에 아직 실행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 A1 끝나는 부분에 가서 요 A2 시작 부분부터 다시 실행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또 실행하면 얘가 출력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예, 요 또 출력 버퍼에다가 맞아 A2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예요. 해서 이제 여기서 A.JSP의 마지막 부분, 예, 명령을 다 수행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수행할 게 없죠. 실행할 게 없죠. 그럼 자동으로 이 페이지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출력 버퍼에 있는 내용을 브라우저 쪽으로, 예, 크롬 브라우저 쪽으로, 뭐 크롬 보통 쓰니까 그죠?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을 하면 브라우저는 이 출력 결과 태그를, 이 텍스트를 받아서, 예, HTML, 스타일시트, 뭐 자바스크립트, jQuery, 뭐 부트스트랩도 다 jQuery니까, 예, jQuery도 다 자바스크립트니까 이거를 이제 렌더링 처리를 해서 화면에 여러분들 브라우저에 출력 결과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론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실습해보고 어느 정도 이제 이론까지 좀 아시면 좀 정리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설명 사실 반복해서 여러 번 수업할 때는 했지만, 또 이게 또 시간 지나면 까마득하게 또 이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소스 코드 읽으실 때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 이 코드는 어떤 코드였다 이렇게 내가 익숙해질 동안은 자꾸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분석하고 코딩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모듈화 하는 거 순서 나왔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거 순서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자 액션 태그 쓰실 때, 자 그 A라는 JSP 페이지에서 B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JSP로 넘어가서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A에서 B로 넘어갈 때 던져주는 값, 파라미터 값, 예, 그래서 include 액션 태그에서 포함되는 페이지의 값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파라미터 값을 어떻게 전달하면 되느냐, 예, JSP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 쓰시면 돼요. 그래서 include 액션 태그의 body 안에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를 쓰면 된다. 그래서 include 태그 안에 자식 태그로 JSP 파람이라는, 예, 소스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여기에 JSP include 액션 태그 있죠. 자, 페이지 B.JSP로 넘어가는 제가 넘어가죠. 플러시는 펄스 줬습니다. 그죠? 넘어가는데 넘어갈 적에 어떤 값을 가지고 가느냐? 파라미터를 가져가겠다. JSP 파람. 예, 파라미터. 변수는 P1이고요. 밸류는 뭐예요? 이거 표현식이죠.
변수 자바 변수 var이 가지고 있는 값을 여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var 변수 값을 출력을 해서 요 b.jsp에 넘겨주면 b.jsp는 p1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p1이라는 넘어온 파라미터 값을 받아서요. 앞에 a.jsp에서 던져준 값을 b.jsp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된 JSP 파람 액션 태그에서 네임 속성과 밸류 속성 그런 의미입니다. 변수와 값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include 액션 태그 뭐 디렉티브나 이런 거 쓸 때 보통 화면을 보통 이제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이게 좌측 메뉴를 잘 안 쓰죠. 요즘에는 좌측 메뉴 쓰는 것도 있어요. 쓰는 아직까지도 있겠는데 보통 심플하게 우리가 그 반응형 할 때 이렇게 보시면 그런 페이지는 좌측 메뉴 잘 안 쓰고 상단하고 이렇게 바텀 탑하고 바텀 이렇게 식으로 바텀 많이 쓰죠. 헤더와 이제 바텀 부분만 이렇게 보통 쓰는데 푸터죠. 헤더와 푸터 그렇게 이제 쓰는데 그러니까 요런 것식으로 구성하는데 이 부분이 자꾸 중복해서 모든 페이지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단에는 로고 회사 로고 같은 거 들어가죠. 그죠? 메뉴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좌측에 메뉴 포함하는 거. 이것도 뭐 인클루드 해서 똑같은 메뉴를 다 포함을 해야 되니까 그죠? 페이지와 페이지가 이동이 되려 그러면 메뉴가 동일한 메뉴로 돼 있어야 되고 주소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중앙에는 실제 내 내용 컨텐츠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뭐 서브 페이지 1의 뭐 내용이다, 서브 페이지 2의 내용이다. 각 페이지마다 그 내용만 구성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인클루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단에는 회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보안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중앙에 내부 내용 부분을 내용만을 일단 우리가 작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인클루드해서 페이지를 완성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JSP include 뭐 태그 이렇게 사용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테이블에 이렇게 보니까 테이블로 일단 구성하는 건데 안에 include 페이지는 tab.jsp 탑 영역에 소스 코드를 여기서 include해서 결과값을 이제 채워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left 요건 이제 메뉴겠죠. 메뉴 메뉴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탑이고요. 메뉴는 요 레프트 이게 왼쪽에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컨텐트 그냥 인클루드 페이지에서 요거는 이제 이 컨텐츠 이름 왜 이러냐면 어떨 때는 이게 서버 1.jsp고 어떨 때는 서버 2.jp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텐트는 변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서버 페이지 이름을 받아서 이렇게 인클루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이제 요 부분이고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bottom.jsp 인클루드 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거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흐름 제어 쪽으로 보면 포워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우리가 뭐 만약에 테이블에 자 어떤 값을 삽입을 하는 건 뭐냐 폼에서 어떤 값을 받아서 삽입을 하는 거예요. 테이블에 그러면 삽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이럴 때 이제 요 JSP 포워드라는 액션 태그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페이지로 프로그램을 제어를 이동시킬 때 포워드를 쓰면 된다.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때요. 뭐 자바스크립트로도 이동 가능하고 HTML 태그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 HTML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 자바스크립트 다른 페이지 이동하는 방법,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로케이션 객체를 씁니다. 로케이션 href라는 속성상에서 브라우저의 주소창 객체가 그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션 점 해서 href 주소 속성 값을 주소 값을 넣으면 그 페이지로 이동 자바스크립트 요렇게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JSP 페이지 처리한 다음에 JSP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포워드 사용해서 액션 태그 사용해서 넘기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여러 페이지로 이동해야 할 경우에 뭐 이런 게 있어요. if 문에 자 스위치 케이스 문이나 if 문 해서요. 조건에 따라서 포워드 되는 탭이 달라요. 자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면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고 자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했으면 뭐 정상적으로 처리 못했으니까 다시 시도하라는 페이지 들어가고 오류가 났으면 오류 페이지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분기시켜서 자 관리자면 관리자 페이지로 포워드 시켜버리고 일반 사용자면 일반 사용자 페이지로 포워드 시켜버리고 게스트면 게스트 회원 가입 안 한 게스트면 게스트 페이지로 포워드 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분기시킬 때도 이 코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포워드
그다음 포워드 액션 태그를 잘 이해하면 모델 2에서 컨트롤러에 대한 이해가 하기 쉽다. 그래서 우리 그 소스 뒷장에 자료 뒷장에 보면 소스가 게시판 같은 게 모델 2로 지금 MVC 모델이라고 그러죠. 패턴이 MVC. 예. 여기서 C는 컨트롤, 예, 제어하는 쪽이고요. 뷰는 화면에 뿌려주는 거. 브라우저에 여기 화면에 뿌려주는 부분만 처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M, 이건 데이터베이스 쪽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DB, 뭐 혹은 뭐 비즈니스 로직이나 DB 쪽 처리하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할별로 쪼개가지고 그죠? 클래스 만들고 이게 JSP 단 따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모델 2 방식이고 이게 MVC 모델 혹은 모델 2 방식입니다. 예, MVC. 예. 그래서 프로그램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은 이 MVC 지금 그 모델 2 방식으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모델 1 방식이 뭐냐면 모델 1이 뭐냐면 이렇게 안 나누고요. 통 페이지로 그냥 JSP 여기 하나에 자 입력 폼에서 값 주면 입력하는 JSP 페이지. 그다음에 뭐 여기 DB에서 읽어 와서 예, 목록 출력하는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JS 페이지 안에 화면 출력하는 부분하고 DB 연동하는 부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내용을 JSP 페이지 한 페이지 안에서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소스 코드를 예전에 초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런 이제 자, 개념. 그래서 포워드라는 액션 태그 예, 사용할 때 이동할 페이지는 요 페이지 속성 씁니다. 그래서 페이지 이름을 주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형식이 그 어떤 파라미터 값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 BR 태그 같은 경우도 줄바꿈인데 보통 이제 이것도 시작 태그이자 종료 태그자 XML 형식으로 맞춘다 그러면 BR 요 슬래시 끝에가 이렇게 하죠. 이게 시작 태그이자 종료 태그를 의미합니다. 그죠? 예. 이렇게 의미하기 때문에 요 형식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XML 형식을. 그래서 시작 태그, 종료 태그 형태로 안 쓸 경우에는 요 시작 태그 하나만 쓴다 그러면 요거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 태그 끝에다가 끝 태그는 없다는 뜻으로 슬래시를 여기에 넣어버려요.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시작 태그와 요 지금 JSP 포워드라는 시작 태그가 있고요. 여기에 슬래시 JS 포워드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 태그고요. 이게 이제 끝 태그죠. 슬래시 JSP 콜론 포워드.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는 언제 쓰냐면 여기 파라미터 넘길 때, 예, 요 페이지에 자 다른 어떤 값을 던져줘야 될 때, 그때 이제 여기 아까 JSP 파라미터라는 액션 태그 쓴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임과 밸류 사용해서 변수명과 값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럴 때 여기 안에 뭔가 태그가 자식 태그가 들어갑니다. JSP 파라미라는 자식 태그가 들어가야 되죠. 이럴 때는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이런 나눠서 씁니다. 그죠? 그리고 자 요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워드를 시킬 때 앞에 보시면 이 표현식 있죠. expression 더하기 .jsp인데 여기 변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요. 표현식에서 변수값이 지금 여기서는 페이지 이름이에요. 특정 페이지 이름. 페이지가 지금 어느 페이지로 갈지 몰라. 분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1.jsp로 갈 수도 있고 2.jsp로 여기 처리 조건에 따라서 2.jsp로 갈 수 있고 3.jsp로 갈 수 있어. 그러면 expression이라는 이 변수에다가 어떨 때는 1이 들어갈 거고 어떤 때는 2가 들어가고 어떤 때는 3이 들어가죠. 그러면 문자 연결 연산자 사용해 가지고 요 포워드 할 때 어떨 때는 1.jsp로 포워드 되고 어떨 때는 2.jsp로 포워드 되고 어떨 때는 3.jsp로 포워드 되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쓰기 위한 그런 형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포워드 액션 태그 이거 그림으로 순서 보면 자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보는 페이지에서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면요 a.jsp 만약에 요청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a.jsp 쭉 실행하다 포워드 액션 태그를 만나면 요 b.jsp 돼 있죠. 그러면 더 이상 이거 실행 안 하고요. 밑에 만약에 이 페이지 a.jsp 여기에 아직 실행할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포워드 액션 태그 만나버리면 밑에 거 실행 안 하고 바로 b.jsp로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고요. b.jsp를 이제 실행하겠죠. 실행하고 이 실행이 끝나면 브라우저 쪽에 이 실행 b의 b.jsp 실행 결과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뭐 요 순서 브라우저에서 a.jsp 요청을 하면 요청된 이제 페이지를 수행하다가 중간에 이제 포워드 액션 태그를 만나면 이제까지 작성되어 있던 출력 버퍼의 내용을 다 클리어 제거해 버리고 제어를 요 포워드 하는 페이지로
b.jsp죠. 이동한 다음에 b.jsp 페이지를 수행한 다음에 b.jsp 수행이 이제 끝나면 그 결과값을 브라우저 쪽으로 응답을 해준다. 요 순서입니다. 그래서 포워드 사용할 때 자식 태그로 파람, 액션 태그 사용해서 만약에 이제 b.jsp에 자 a.jsp 여기 이제 a.jsp고요. a.jsp 안에 b.jsp 포워드 시킬 때 요 b.jsp에 뭔가 던져줄 값이 있어. 그러면 요 포워드 태그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안에다가 자식 태그로 jsp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를 넣어서요. 파람 네임 1이라는 변수 이름으로 value 1, 파람 네임 2라는 값으로 value 2라는 값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요 value 1과 value 2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파람 네임 1과 파람 네임 2가 여기 이제 전달이 되니까 이 파라미터죠, 파라미터. 요 명을 가지고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러 처리를 보실 건데, 뭐 에러 처리는 뭐 간단하게 처리가 되죠. 보통 500 에러 나면 서버의 코드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 서버상에 코드상에 문제가 있든지 서버의 어떤 프로그램이 문제가 발생해서 자 500이라고 뜨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제 JSP에서 에러 메시지 뭐 불편한 에러는 주로 뭐 500 서버 발생한다 뭐 돼 있는데 페이지 디렉티브에 자 에러 페이지 속성을 사용한 그래서 페이지 디렉티브에 보면 자 에러가 났을 때 어느 페이지를 보여줘라 하는 그런 이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명 지정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실제 뭐 코드에 보면 200번 같은 경우에는 에러 없이 이제 에러가 없다 할 때는 200번 코드고요. 404 이거 없는 페이지 찾을 때 실제 프로그램 테스트 할 때 없는 페이지 만약 없는 페이지를 이제 막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자문 요청할 때 보면 이렇게 404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을 그냥 탐캐시에서 출력되는 그런 페이지를 메시지를 출력하는 게 빨간색 그런 뭐 메시지 나오는 걸 출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정한 그 JSP 페이지를 이쁘게 만들었어요. 뭐 땅 파는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뭐 땅 있고 여기 뭐 드릴 하나 들고 있고 요 공사하시는 분 있고 그죠? 저 여기 보면 노란색과 까만색 이렇게 표지판 이렇게 있고 그죠? 공사 중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런 거 보실 수 있죠? 공사 중입니다. 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서버 점검 중입니다. 이런 거 있죠?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거 웹.sml로도 가능해요. 웹.sml 이거 여러분들 동적 웹 프로젝트 만드실 때 바로 피니시 하지 마시고 우리 배포 정보 있죠? 와르로 묶어서 배포할 때 이거 만들어 주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웹.sml이 생겨요.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자 시작 태그 저 여기 보시면 에러 페이지 요 에러 페이지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에러 페이지 지금 에러 페이지 두 개를 처리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거는 404 에러 뜰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00 에러 뜰 때 에러 코드가 404일 때 에러 코드가 500일 때 각각 어떤 페이지를 띄우느냐면 로케이션 태그 안에 있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안에 있는 요거 에러 폴더 안에 있는 404 코드 JSP 페이지를 화면에 띄워라 그 뜻이고요. 500 코드일 때는 에러 폴더 밑에 있는 500 코드.jsp로 미리 만들어야 돼요. 뭐 공사 중입니다. 뭐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이런 거 띄워야 되겠죠, 그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쁘게 페이지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안내하는 거죠. 우리가 개발할 때 보는 그런 빨간색 그죠? 글자 많이 있고 그죠? exception 에러 막 뜨고 그죠? 그런 거 말고 그런 페이지 만들어 주실 때 요렇게 페이지 디렉티브에서도 이제 에러와 이제 에러 페이지 사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웹 XML 이제 요 XML 파일에서 이렇게 이제 에러 코드와 로케이션 그죠? 에러 다시 페이지라는 태그 안에다가 에러 코드와 로케이션이라는 자식 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액션 태그 할 때 자바빈 얘기가 나왔죠, 그죠? 자바빈 얘기가 나왔는데 보면 이제 화면의 표시를 담당하는 JSP 페이지와
자, 실제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합니다. 보통 처리하는 부분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볼 거고, 하나의 JSP 페이지 안에 자, 디자인부와 로직부, 실제 이제 뭐 합계를 낸다, 뭐 평균을 낸다, 이거는 화면에서 뭔가 뿌려주는 거 상관없죠. 예. 그래서 화면에 뭔가 뿌려주는 디자인 부분하고요, 처리하는 부분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모델론 방식이고요. 예, 이걸 이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비는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을 JSP 페이지 내에서 따로 추출해서 자바 파일로, 예,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소드로 만들어서 뭔가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메소드 호출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화면 안에 JSP에 뭐 출력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바 메소드 안에서 그냥 처리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예, 자바빈, 예, 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자, 자바빈이 뭐고, 자바빈은 어떻게 만들고, 여기서 자바빈은 클래스 파일로 우리가 작성 이미 예, 다 만들 줄 아시잖아요, 그죠? 그냥 클래스 만들 때 그 필드 있죠, 필드. 타입 정해주고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자동으로 세터 그 게터 그 코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클립스에서 다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 그냥 클릭하면 세터 게터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빈 하나 만든 거죠. 예, 그게 빈입니다, 그죠? 예, 보통 DTO, 뭐 DAO 뭐 이렇게 있는 그 중에서 DTO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 뭐 이렇게 만들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만들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유즈빈이라는 액션 태그 사용해서 실제 클래스를 객체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용을 하는데, 자, 그런 내용들 보셔야 되죠. 자, 자바빈을 사용하는 목적은 JS 페이지의 화면 표시부와 자, 로직 부분을 자, 이게 분리하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같이 있으면 복잡하다는 거죠. 막 섞여 있으니까 유지 보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요 JSP 페이지의 로직 부분을 다 빼서 예, 요 로직 비즈니스 로직 코드들을 예, 어디로 자바 클래스로 다 빼서 예, 재사용 이 코드 또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바 빈 클래스 만들 때 뭐 일단은 뭐 이제 특정 패키지에다가 뭐 DTO인지 DAO인지 패키지 하나 만들어서요. 이제 분류를 일단은 우리가 패키지명으로 이제 분류를 하면 좋겠죠, 그죠? 분류를 하고 자,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를 이용한다 그러면 임포트 해가지고죠, 패키지명하고 클래스 풀네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작성합니다. 클래스 이름 주고, 그죠? 그래서 뭐 자바를 알기 때문에 뭐 접근 제한자 키워드 이런 거는 예? 이런 형식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일단은 뭐 퍼블릭을 쓰냐, 예, 접근 제한 프라이빗 다 특성 아시겠죠, 그죠? 예, 그 세트 게터, 예, 이 프로퍼티라고 그러는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필드 뭐라고 얘기했던 거 프로퍼티라고 또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필드라고 얘기했던 그것들을 JSP에서 지금 빈 다룰 때 프로퍼티라는 용어를 쓰는데, 프로퍼티가 맨 필드입니다, 필드. 그래서 거기에 값을 세터 예, 집어넣거나 게터 가져오는 예. 그래서 프로퍼티의 값을 저장하고 얻어내는 메소드들을 이제 세터 게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퍼블릭 접근 제한자를 다 이제 설정해서 예,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빈 코드 한번 보면 자, 패키지 빈.로그 요거로 지금 패키지를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요 안에다가 빈 클래스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db 데이터 로그인이라는 예, 빈 이제 클래스인데, 여기에 보면 private string id, 원래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빈을 만들 때는요, 이 필드는 예,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죠? 예, 외부에서 한국으로 접근 못하도록 이 메소드 통해서 게터나 세터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요 이제 요 세터와 요 id에 자 게터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형식이 예. 자, 자바 빈으로 만들어지고요. 실제 JSP에서 이렇게 빈을 사용을 할 때 use 빈 액션 태그를 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실제 그 세터와 게터 사용 그를 호출을 해서 값을 넣어주고 불러올 때는 set property와 get property라는 걸 이제 액션 태그를 씁니다. 그래서 그 use 빈 해서요. 자, 요 클래스에 실제 패키지명을 포함한 클래스명을 넣어주고, 그죠? 스코프 요걸 이 객체를 어느 영역에서 쓰겠느냐 넣어주고요. 요 id는 객체 이름이 들어갑니다. 객체 이름. 객체 이름 우리가 참조 변수 이름 생각하시면 되겠죠. 객체 이름 쭉 놓고요. 그 다음에 JSP set property. 자, 이거는 요 네임, 여기서 네임은요, 이게 좀 헷갈려요. 여기서 네임은 이 객체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객체 이름, 네임, 예,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set 프로퍼티라는 속성이 따로 있어요. 예, 요 프로퍼티 이름, 예, 요게 이제 프로퍼티 이름입니다. 프로퍼티의 이름. 그 다음에 프로퍼티의 값. set이니까 요 필드에다가 요 값을 집어 넣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액션 태그를 사용해서 자바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JSP 액션 태그를 사용해서 객체 안에 필드에 여기서는 프로퍼티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죠? 특정 필드 프로퍼티에 값을 집어넣는 거고, 특정 이 객체가 어떤 요 이름이 만약에 뭘로 할까요? 예, 그 카라고 얘기할게요. 카면 이 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카 네임 보고 불러내겠다 하면 네임은 예, 카고 요 즉 프로퍼티는 네임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예, 프로덕트 네임 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렇게 식으로 필드 값을 이렇게 get 프로퍼티에서 사용해서 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바 빈 객체 생성하는 방법은 그냥 유저 빈 다음에 아이디, 자, 빈 이름 넣고요. 클래스 지정해주고 스코프 주는데, 자, 아이디는 생성된 자바 빈 객체 이름을 명시하는 거고, 클래스 속성, 자, 실제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 패키지 포함해서요. 클래스 네임, 여기서 이제 자바 클래스의 풀 네임은 패키지명을 포함합니다. 그죠? 다음에 스코프는 여기서 이제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애플리케이션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객체는 어느 영역에서 활용하겠느냐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값을 스코프 값을 생략하면 현재 페이지만 쓰겠다. 페이지입니다. 현재 JSP 페이지에서만 쓰는 객체를 쓰겠다. 예. 자, 그런 이제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 이제 유저 빈 해서 이제 사용하는 예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빈 이게 뭡니까? 객체 이름이죠. 예. 요 클래스 지금 챕터 10.bin. 예. 이제 테스트 빈이라고 되는데 요 챕터 10 밑에 있는 예, 빈 패키지 안에 있는 테스트 빈이라는 클래스 상에서 객체 예, 생성하는 거죠. 예. 자, 스코프는 현재 페이지만 쓰겠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 빈이라고 또 똑같은 이름을 혹시 객체 이름을 똑같은 걸로 주면요 같은 객체를 씁니다. 그래서 힘 영역에 이렇게 500번지에 테스트 빈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졌는데 참조 변수가요 똑같은 객체를 가리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테스트 빈 똑같은 걸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프로퍼티 값 설정할 때 set 프로퍼티 쓰는데 형식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set 프로퍼티하고 네임에는 빈 이름, 객체 이름이고요. 프로퍼티에다가 실제 필드 이름 주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value는 실제 집어넣고자 하는 값이고. 그죠? 예. name, property, value 요 속성. 예. 그래서 요 코드로 이렇게 작성해서 한번 예. 요거는 지금 미니폼인데 id. 예. 네임이 id고 그죠? 예. 그다음에 confirm id 이렇게 있네요. 중복 체크하는 거 있고요. 여기 이제 프로그램 호주라고 되어 있네요. 예. this.form 폼 객체 이렇게 넘겨서 뭔가 처리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서브밋을 하게 되면 그 빈을 쓰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자동으로 빈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유저 빈 해서 자 indb 해놓고요, 스코프 페이지 해놓고요, 예, 요 객체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 이제 set property name 해서 여기 이제 저장하겠다, 아이들 저장했다 이런 게 이제 쓸 수도 있고요. 자바 클래스에서 set id라는 세터 호출하듯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예. 그래서 필드의 값을 저장하는 태그 생각하시면 되고요. 값 얻을 때는 get 프로퍼티 쓰시면 되겠습니다. 빈 이름과 프로퍼티 이름을 줘서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일단은 그 다음 이어서 더 남아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